안녕하세요. 솔루션 파트너 TV의 정 팀장입니다. 대출 한도 조회는 발생했는데 막상 진행하니까 거절?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절 사유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대출이 왜 거절되는지 5가지 정도 이유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대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째는 기대조회 vs 본심사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건 대출 비교 사이트나 앱에서 나오는 한도는 말 그대로 예상 금액입니다. 예상 금액은 단순히 신용이 패스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한도 정도라고 보면 되고, 이 말은 즉 그동안의 신용 패턴과 기대출 내역, 그리고 제출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서류의 정확도 등등을 판단하고 발생하는 확실한 결과값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값만 보고 나는 이만큼 대출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막상 접수를 하면 진심살에서 서류 심사나 내부 기준에 걸려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조회와 본심사의 차이를 몰라서 생기는 실수이지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은 본인의 신용, 기대출 패턴, 내역,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연체 이력, 소유한 재산, 직업 등에 따라 진입 시 유리한 곳, 불리한 곳 등이 나누어지고 심사의 기준 또한 각각 다르며 주력으로 취급하는 상품 또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상품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며 상담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신용점수도 괜찮은데 왜 거절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융사는 점수만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용점수가 좋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단순히 신용점수가 좋다고 무조건 대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거래기간, 재직 및 사업운영기간, 소득증빙자료의 정확도, 최근 3개월 내 1일 이상 연체 기록, 그리고 과거 연체 이력,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사용 금액의 급증, 단기의 다중대출, 연속적 대출 등등 이러한 수많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본인을 평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단지 신용점수가 좋다고 해서 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세 번째, 특히 요즘은 DSR 3단계 규제로 인해 더욱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DSR 3단계가 되면서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금융권에서는 연소득만큼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미 이용 중인 신용대출이 있다면 본인의 연소득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단, 사업자는 사업자 대출로 분리가 되어 대출 진행 시 규제 대상에 포함은 되지 않으며 직장인의 경우에도 일부 금융사들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연소득만큼 한도 발생 제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네 번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인정 문제도 있습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인은 소득 인정이 쉬운 반면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엔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연 매출액을 100%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일부만 인정받아 한도 발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기간과 재직기간이 짧을 경우에도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요. 단,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우는 결합상품으로 차량과 집이 있다면 직장인보다 더 높은 한도의 승인율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일부 금융사들에 존재합니다. 5번째, 금융사, 카드사, 내부 블랙리스트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내부 블랙리스트란 현재 이용하려는 해당 금융사에서 예전에 연체가 있었거나 카드 해지, 이용 정지 이력 등등이 있었다면 그 금융사에서는 제한도 확인 시 거절될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연체 관리입니다. 1일의 연체도 연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하루에서 이틀밖에 연체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네, 하루나 이틀도 연체는 연체입니다. 금융사는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소득과 증빙 서류를 받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입금을 받지 못했다면 과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그대로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인 갑작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금융사들도 3에서 4일 정도는 여유기간을 주고 있으며 너무 급하게 연체자로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단, 그 일정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꼭 연체에 대해 우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부결이 되는 조건들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결의 확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 조건에 유리한 금융사와 승인율을 높이며 진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다는 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어떻게 대출을 이용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대출은 언제나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조건에 유리한 쪽으로 안내받고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니 꼭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안전한 대출 상담사와의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대출 상담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위에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대출 상담과 진행은 모두 언제나 유료가 아닌 절대적 무료입니다. 즉, 모르는 게 있을 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꼭 여러분들도 대출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진행이 필요하다면 꼭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도 대출의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출은 상담 예약을 하고 전화로 상담 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든 모바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요즘은 진행 절차 또한 간편합니다. 1:1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조건에 맞는 금융사를 선별받고 신용에 영향이 없는 한도 금리 비교를 한 다음 서류 안내 후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와 함께 상담 후 진행을 한다면 무분별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건에 맞지도 않는 금융사로 조회를 하며 의미 없는 조회 건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선별된 금융사 위주로 진행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진행하세요. 정상적인 금융사의 상품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진행 시 지불해야 할 개별적인 비용이나 수수료 발생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금융사들은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대출이 거절되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이든 혼자 고민만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땐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